우리는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소통하며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주변에서 저분은 참 존경스럽다라고 느끼게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단순히 직책이 높거나 많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격과 태도에서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과 태도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7가지 원칙. 1.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존경받는 어른들은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분들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문화, 가치관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정체되기 쉽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어른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오늘날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AI,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대 간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려는 어른들은 젊은이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나 후배들에게 최신 기술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로부터 배우는 겸손함.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라며 자신의 경험만 강조하기보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배우는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후배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움을 얻습니다. 책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기. 배움은 책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독서를 생활화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와 철학, 심리학 같은 주제를 공부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더 깊이 있는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기. 배움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유연한 사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존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여기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배워도 소용없다라며 새로운 것을 익히길 꺼려하시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어른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지혜를 더욱 깊게 쌓아갈 수 있습니다. 존경은 강요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늘 배우려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2.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경청입니다. 경청이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정말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존경받는 어른들은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경청이 중요한 이유. 1. 경청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존중해준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말을 끊거나 듣는 척만 하면 상대방은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청하는 어른은 신뢰를 얻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더욱 신뢰를 받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어른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런 분들께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 합니다. 3. 경청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경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경청하는 태도를 기르는 방법.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면 더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눈을 맞추고 듣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경청은 단순히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딴짓을 하면 진심으로 듣는다는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면 상대방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감하며 들어주십시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그랬군요. 이해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와 같은 공감의 표현을 해주면 상대방은 더욱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고보다 먼저 공감하십시오.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바로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보다 먼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해결책을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면 달라지는 점. 주변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어른이 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세대 간의 거리감이 줄어듭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어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에 영향력 있는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한 듣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과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말하기보다 듣는 어른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3.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존경받는 어른의 가장 큰 미덕 중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험이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존경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분들입니다. 겸손함이 중요한 이유. 1. 겸손한 사람은 더욱 존경받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더욱 존경하고 따릅니다. 겸손한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뽐내지 않고 오히려 후배나 젊은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 겸손은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만한 태도로 대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과는 누구든 편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진심 어린 대화가 가능합니다. 3. 겸손한 사람은 더 많이 배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지혜를 쌓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겸손함을 실천하는 방법.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예전에 이런 업적을 세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이 일이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이런 말은 처음에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과하게 강조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공을 먼저 인정하는 태도가 더욱 존경받습니다. 젊은 세대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가 다르면 가치관도 다르며 새로운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칭찬을 받을 때도 겸손하게 반응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아닙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답하면 더욱 빛이 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 배우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욱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낮추지 말고 함께 성장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성과를 기쁘게 인정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면 달라지는 점. 주변 사람들이 더욱 따르고 신뢰하게 됩니다. 젊은 세대와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넘어져도 땅을 짚고 일어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넘어질 때 기대어 일어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아는 겸손한 어른이 되십시오. 그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경이 따라올 것입니다. 4. 책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기.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젊은 시절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책과 경험이 중요한가? 1. 책은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 저자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철학, 역사, 심리학, 문학 등은 깊이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경험은 지혜를 만들어줍니다. 책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더 큰 배움을 줍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곳을 여행하며 여러 분야를 체험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더욱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3. 배움이 멈추면 생각이 고정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사고가 굳어지고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열린 태도를 유지하며 세대 간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책과 경험을 통한 성장을 실천하는 방법. 하루 30분 독서 습관을 들이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30분씩 독서를 하면 1년이면 최소 12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 보십시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십시오. 역사책 인류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철학책 깊이 있는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심리학책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서 꾸준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소설 앤드 문학 감성을 키우고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십시오. 책에서 얻은 지식을 실제 경험으로 연결하면 더욱 깊이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 보십시오. 예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해 보십시오. 새로운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워 보십시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며 배우십시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트렌드, 가치관 등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세대 간의 소통도 원활해집니다. 책과 경험을 통한 성장의 결과 사고가 유연해지고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혜와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춘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어른이 되는 것이 진정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책과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5.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기.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유연한 사고안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유연한 사고가 중요한가? 1.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기술, 문화, 가치관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오늘날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가 경직된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며
점점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고가 굳어지면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우리 때는 말이야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젊은 세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들의 시각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어른은 자연스럽게 존경받으며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유연한 사고는 단순히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기존의 틀을 깨는 도전을 해보는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 유연한 사고를 기르는 방법. 기존의 고정관념을 점검해 보십시오. 항상 그래 왔으니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시대에 맞는지 혹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단정 짓기보다 왜 저렇게 생각할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사고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기술, 문화, 취미 등을 배워보면 사고방식이 더욱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음악이나 영화를 접해보는 것만으로도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실수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배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기보다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세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한 가지 관점만 고수하면 사고가 경직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직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점을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 달라지는 점.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배움과 도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유연한 나무가 폭풍을 견뎌낸다. 경직된 사고는 변화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만 유연한 사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사고를 유연하게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6.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책임감이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무게를 알고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약속을 하고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는 태도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약속과 책임감이 중요한가? 1. 책임감 있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존경받을까요? 책임감 있는 사람은 한 번 한 말을 반드시 지키며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바빠서 깜빡했어. 별거 아닌 약속이잖아.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는 태도를 가지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3. 책임감 있는 어른은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젊은 세대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후배들도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책임감을 실천하는 방법.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잠깐 만나기로 했던 약속, 별거 아닌 부탁, 이런 것들도 상대방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가지면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무언가를 맡았을 때는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해결책을 고민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경받으며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면 달라지는 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자연스럽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무게를 알게 되면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 맡았을 때 끝까지 해내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말로 증명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모습이 결국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7.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십시오.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많으니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존경은 강요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존중을 베풀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먼저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가? 1. 존경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존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나의 품격을 높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존중이 느껴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주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존경받기 어려워집니다. 3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와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나이와 관계없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으니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는 태도를 보일 때 더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전에는 이랬어라고 단정짓기보다 그들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반말보다는 존칭을 사용해 보십시오. 존칭은 단순한 말투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도 존중의 의미를 담아 존칭을 사용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건 다 소용없어.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라는 말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도 존중하십시오. 존중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베풀 때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판보다는 격려를 먼저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보다 잘한 점을 먼저 칭찬하는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도 나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비판이 필요할 때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을 먼저 실천하면 달라지는 점.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젊은 세대와도 거리감 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더욱 원만해집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이를 떠나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 존중이 결국 나에게 더 큰 존경과 신뢰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인사. 여러분, 지금까지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지만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며 겸손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주는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후배들에게 깊은 울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거리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